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95% 상승한 88,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총평을 해드리자면 사실 오늘 위험한 하루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않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나름 5일선을 회복한 모습은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요. 완벽하게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이라 함은 폴첸 박사가 되겠죠. 길게 잡아서 오늘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폴첸 박사의 탑승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 이슈에 맞춰서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상당히 좀 위험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당시 때 왜 갑갑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1차 변곡점이 나왔고 2차 변곡점을 노리는 이 당시 타이밍에서 회사에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폴첸 박사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폴첸 박사에 관한 소식은 없고 옵티머스에 투자해서 투자 손실이 나왔더라. 대신 그 손실은 이제 내가 회장이 책임지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기다리던 폴첸 박사는 없고 게다가 투자 손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폴첸 박사가 과연 탑승을 하냐라는 거였는데요. 그 뉴스 대신 이 당시 때 나왔던 뉴스가 다시 이 당시 때 나오면서 재차 크게 하락을 할 뻔했어요. 이 당시 때 원했던 거는 이 당시 때는 그냥 약간 여유 자금이 생겨서 현금 비중이 10%를 투자 자산으로 이용을 했고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났다라는 거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도대체 HLB가 어떻게 옵티머스에 투자를 하게 되었니? 옵티머스가 보니까 권력형 비리로도 약간 비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보니까 울산시장이랑도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던데 이건 뭐 권력형 비리에 또 연관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랑 선박 산업을 분리할 텐데 바이오 산업은 폴첸 박사가 들어오면 어찌되었건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매출이 생겨서 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오는 떼내고 여기 선박도 살려야 될 텐데 선박 살리려고 하니까 M&A를 해야 될 것 같고 M&A 하다 보니까 옵티머스를 만났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당시 때 다 발표를 했다면 이 악재가 다 이 당시 때 해소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어저께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죠. 지금 다시 폴첸 박사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재차 하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 옵티머스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법적인 싸움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최종 결과는 회사 대표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정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좋습니다. 매번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환매로 시장을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좀 올려서 간 모습이고 특징적인 게 바이오는 확실히 순환매가 좀 빨라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다면 오늘은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얘 쪽으로 좀 매기가 와줬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신풍제약, 신일제약 얘네들이 단탁거리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수다라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단탁꾼들은 신풍제약, 신일제약에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싶으시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쪽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HLB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폴첸 박사 건이 맞는데 왜 해필이면 이 당시 때도 가장 민감한 시기 터닝포인트가 나와야 될 시점에 갑자기 옵티머스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터닝포인트가 나와야 될 시점에 정확히는 어저께죠. 그 시점에 또 옵티머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을 테니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답니다. 결국은 HLB는 분할을 할 거예요. 바이오 산업이랑 선박 산업이랑 크게 봐서는 분할을 한다고 했지요.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하튼 오늘 좀 빠른 속도를 위해서 분할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선박 쪽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갈 건데 바이오는 뭐 이제 어찌되었건 리보세라니 항서제약 쪽에서 로열티가 나오면 꼬박꼬박 나올 것이고 분명히 분할될 건데 선박도 좀 살리려면 M&A로 먼짓을 좀 불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덕성기죠. 이게 예전에 해덕성기 맞죠? 해덕파워가 어찌되었든 그래서 해덕성기가 나왔고 얘네 보니까 주요 주주가 옵티머스고 옵티머스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금 여유 있으면 요 정도 해가지고 뭐 투자 성과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옵티모스랑 이렇게 또 여기 사실은 한양대를 아니죠. 그리고 예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랑도 이렇게 뭐 연관돼 있다는 뭐 설들도 있고, 여기 또 자문단에 뭐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뭐 최동욱 예전 검찰총장도 연관돼 있고, 자문단에 예전에 이현재 지재부 장관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권이랑 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마무리됐다고 할게요.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해덕성기 얘기를 그러면 이 당시 때 하지, 왜 하필이면 또 지금 들고 나와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리려고 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어저께 얘기였는데, 오늘은 정말 간만에,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 아필리아 공급 계약 내용이 나왔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아필리아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말기암이나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 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와 유사한 걸로요. 미국을 제외한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국가, 미국 제외에서 아필리아를 이제 공급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식적인 시판 허가는 아닌데, 정식적인 시판 허가 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제도죠. 지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랑 같은 거. 그래서 나름 주가 방어는 해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HLB는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를 않고, 특히 계획했던 딱 그 시간에 맞춘 적이 없더라. 지난번 상강합병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있었던 네오레바 설립권도 그렇고,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약속은 잘 안 지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여타 다른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더라. 이를테면 여태까지 CB를 발행해서 사채권자한테 이득을 안 준 적이 없더라. 쉽게 말해서 리픽싱을 안 한 적이 없더라.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말로서는 주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주를 위한 적은 없다. 결국 627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피해를 한번 크게 주고 올렸더라. 그래서 신뢰가 좀 약해졌더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폴첸 박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오늘까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픽싱 플러스 폴첸 박사가 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어저께 그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번에 같이 했었어야 될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일부러 주가를 하락을 시킨다. 그래서 주주 피해를 준다. 주주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채권자다. 그리고 공매랑도 같은 한 패거리이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낮아지면 폴첸 박사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HLB는 신뢰가 전혀 없는 회사다라고 나쁘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결국 약이라는 게, 아필리아는 정확히 말하면 아필리아는 유럽에서 시판 승인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리보세라는 느네는 어찌되었건 어느 나라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느네 임상이지 않았느냐. 아필리아도 결국은 유럽에서만 승인받은 거지 다른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해준 건 없지 않느냐. 결국 적당히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적당히 승인받은 아필리아 등등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주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CB도 발행했고, 그래서 사채권자들 배도 빌려줬고, 이번에 유중도 해서 결국은 주식 장사하는 거다라고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미 회사 입장에서는 옵티모스 관련해서 악재 내용을 알고 있었죠.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달 넘게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6월 중순에 AACR이 마지막 바이오 뉴스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악재들 다 털고 가자. HLB 특징은 한 방에 뻥뻥뻥 치고 가는 거다. 큰 수급이다. 한 방에 제대로 털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악재를 털고 가는 수순이다. 그러면서 악재 털었고, 그 맛배기로 오늘 아필리아 건 관한 뉴스를 내줬다. 그리고 아필리아도 좀 보시면 이제 파트너십 계약인데, 얘네들은 여기 유럽 남미의 의약품 공급 업체잖아요. 그래서 상업화에 특화된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단언하긴 뭐하지만 어찌되었건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악재를 다 털고 약간 찌라시성 뉴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뉴스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면이랑,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 HLB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좋게 해서 말하는 게 맞다, 나쁘게 해석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치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사실은 지금 3시 45분인데 폴첸 박사 건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얘기랑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나름 지금 나름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만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캔들 자체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요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폴첸 박사가 들어오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재차 좀 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리보세라니의 본의적인 가치를 침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627 정도 사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단 HLB라는 종목이 그렇게 쉬운 종목이 아니네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겪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말씀을 드렸고, 이 판단하는 것은, 이 가치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의 의견은 언제나 확고합니다. 암을 없애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절차대로 해 나간다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하나씩 나간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처음으로 나타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암 신약이 되겠죠. 그 약이 탄생하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HLB의 동행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쉽지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도 있었고 여러 번의 좌절도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행을 여러분이랑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그런데 행여라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비가 계속 내리네요. 내일 모레까지 비가 많이 올 거라는데 비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